네, 안녕하세요. 6월 27일 시장도 매우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20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현물과 선물에서 교란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외국인이 오늘 개장 초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했다가 오후장에 3,815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5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현물과 순매도를 오락가락 할까요? 그 내용 정확하게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에 이슈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주총이 있었는데 오락가락했지만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이런 연휴에 삼성전자는 소폭 올랐고 하이닉스는 소폭 내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반도체 흐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테마 살펴보면 전선주, 전력설비, 보험주,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리비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도 4.8% 급등했고 슬금슬금 190달러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테마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더 검증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논란이 아마 종지부가 찍힐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시들시들했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주가 얼마나 버텨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시장 우리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0년물, 2년물 다 뭐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점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증시 고점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채권금리 상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로 좀 살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81,600원에 마감됐습니다. 뭐 장중 오락가락 하락 상승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300원 마감했고요. 역시 외국인이 주도해서 상승시켰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역시 484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작년 4월달 이후에 외국인이 2억 주를 순매수했어요. 2억 주. 하지만 개인은 2억 주 이상 순매도했고 기관은 마이너스 4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오늘 장중 뭐 하락폭이 크기도 했지만 결국은 500원 하락한 23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23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은 43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낙폭을 빠르게 좁힐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하락폭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주가의 흐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 종가입니다. 지금 23만 6천 원에 마감되어 있고 24만 3천 원 갔다가 이렇게 와 있어요. 물론 증권사에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한 28만 원, 29만 원까지 좀 높여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지지되고 올라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올 하반기에 이른바 32%, 이른바 매출액의 32%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15% 선인데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확실하게 검증이기 때문에 실적 줄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따라서 메이저인 외국인 세력이 앞으로 하이닉스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역시 앞으로 또 엔비디아 주가나 마이크론 주가나 그리고 하반기에 2분기 발표되는 하이닉스 주가가 실적이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지지하고 한 단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인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은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조금 기술적 매매를 할 타이밍이 왔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81,600원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지수가 하락된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따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메이저이고 외국인이 작년 4월 이후에 2억 주를 순매수해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주도 흐름 봐서는 적어도 아마 9만 전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9만 전자까지는 아마 삼성전자는 충분하게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중심의 하반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HBM의 어떤 하이닉스한테 뒤져진 그 부분을 다음 이른바 5세대가 아닌 6세대 쪽으로 바로 진입해서 바로 하이닉스 부분을 좀 뛰어넘는 그런 전략을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좀 잘 원하는 대로 방향성이 잘 대응이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 부분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9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 실적 베이스에서도 그만한 상승 흐름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그 27일 특징주와 테마주를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하는 종목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18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이 6만 6천 주 순매수였어요. 또 오늘 특징주 보시면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강했는데 두 종목 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외국인이 64만 주 순매수, 그 다음에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서는 외국인이 27만 주 순매수였고 10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여기서 삼성전기 주가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보시면 지금 15만 4천 원 가고 있는데 16만 2천 원 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죠. 그런데 올해 흐름 보시게 되면 사이클이 좋아요. 완만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주 강하게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완만한 박스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단 말이죠. 가고 있는데 2021년도에 22만 3천 원을 갔단 말이죠. 이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기의 강력한 지지력, 그 다음에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강력한 지지 흐름 속에서는 분명한 그 에너지가 있다. 그 잠시 뒤에 그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전력 전선, 여름철 그 전력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흐름, 그 다음에 이 전력 전선, 이 흐름은 특히 전선에서는 AI 반도체의 수요가 발전하려면 역시 전선 케이블이 이른바 하드웨어 쪽이 약간 좀 지속적인 테마 이슈, 주가가 좀 너무 싸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 테마가 좀 강력하게 작용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보험 조선, 이 테마가 오늘 강하게 순환 상승했다고 봐야집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AI, HBM 반도체주는 너무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올랐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올랐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그 이른바 웰가에서 그 이른바 전문가들이 AI 좋다. 지속 성장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모듈, OEM, 아날로그 DSP,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분야죠. 이쪽 분야가 이쪽 분야 기업들이 AI 투자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쪽 단위 발전이 돼야 아무래도 AI 그 반도체 테마들이 지속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직 저평가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온 디바이스 테마주가 강세해 보였어요. 온 디바이스.
그죠? 이 온디버스 테마도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 현대일렉트론, 삼성전기가 그 테마인데 역시 현대일렉트론 오늘도 올라갔어요. 이 현대일렉트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일렉트론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현대일렉트론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시세를 계속 내고 있고 이게 지금 AI 반도체에서 밑단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AI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테마가 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성장도 더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흐름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이제 또 관심이 돼요.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분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그런 테마. 그 다음에 전선 테마도 오늘 강했던 이유도 뭐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뒤흔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흔드냐? 오전에 현물을 대거 매수했다가 오후에 계속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면 현물을 매도하고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쪽을 매수하면 한쪽을 강하게 매도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개장 한 15분, 한 30분 남짓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1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매도했다가 오후에서 적어도 한 3,800억 달러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9천억을 줄였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지금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고점 증후군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오는 게 AI, HBM 반도체였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좋은데 이미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1차 나온 실적으로는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얘네들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미 관리를 리스크에 들어갔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갔다가 삼성전자 급락할 때 그럴 때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고 또 현물을 매수하면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선물과 현물을 오고 가면서 리스크 관리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현물과 선물이 양쪽을 다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과 선물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어느 정도 고점 중간에 와 있다. 따라서 실적이 검증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성을 잡을 것 같다. 뭐 하반기, 3분기 시장이 다들 좋다고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뭐 증권사도 그렇고 뭐 역시 AI도 계속 성장이 더 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잣대로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됐다. 따라서 좋다고 하더라도 검증하고 가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확실하게 실적이 검증된 종목만 사요. 뭐 현대차 사죠, 현대일렉트론 사죠, 삼성전기 사죠. 이런 것만 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 중심만 매수한다는 거예요. 보험주 사죠. 그 다음에 오늘 샀던 종목군 중에서 뭐 조선주 사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약간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시 있게 봐야 되느냐. 이제 자원주 테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원주.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에 등락이 컸어요. 오늘 뭐 526만 주 거래됐는데 자원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메인주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에 7만 1,000원까지 갔고 장중에 6만 5,90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 차트 한번 볼까요? 볼게요. 빠졌는데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렸죠. 이렇게 매물이 강하게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매물대가. 하지만 아랫골이 달렸죠. 강하게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이 있고 일봉에서 꾸준하게 사자와 팔자가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어제보다 100만 주 이상 더 늘었어요. 이 자체는 뭐냐면 손바뀜이 되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자원주는 강력한 테마가 살아있고 그 메인은 포인이고 이 흐름이 테마를 주시하고 있다.
다음에 이른바 동해가스전 업체가 어디가 확정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포인트 전략을 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 압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고점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고점 64,500원 찍고 53,100원 가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그 손절매하고 나 못 버텨 하고 이렇게 털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대량 매도하진 않았어요. 대량 매도하진 않았어요. 따라서 이렇게 대량 매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자원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 또 한국가스공사가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려면 가스공사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스공사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 이야기는 한 17년 전부터 나왔어요. 17년 전. 가스공사가 이전 주가 한 7만 원 갈 때 나왔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출렁 빠져버리면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변동, 내일 시장, 28일 시장 우리가 체크해 본 변동 요인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오늘 밤에 지수 흐름 봐야 되고요. 앞으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데이터가 3분기 실적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확인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 속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지수도 고점 증후군에 가 있어요. 뭐 아무리 좋다 한다 한들 그동안 나스닥을 끌고 갔던 시장 요인이 엔비디아 AI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점 증후군에 있고 거품 논란에 있으면 더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따라서 이 나스닥 역시 하반기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가 이미 반영됐다. 따라서 앞으로 그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스닥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전기차 리비안 주가가 급등했죠. 테슬라가 4.8% 오늘 올랐죠. 따라서 그동안 2차전지가 1년 넘게 하락적을 거쳤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이른바 새로운 테마 흐름으로 갔을 때 2차전지 쪽으로 슬슬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현선물 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다. 자원주 차별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테마는 지속되는데 대장주 중심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밤이죠.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9월달 금리 인하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큰 테마 실적주로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 움직이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 큰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시황 전략, 정확하게 마감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내일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톡커피의 김인환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